정치화법 총평가 해설을 맡은 저는 김민아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잠깐 9월 모의평가, 8월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필적 확인 문구로 선생님에게 만들어 온 겁니다. 정치화법 1등급이 더욱더게 밝은 빛으로 반짝일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시간부터 이제 총평과 해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에 앞서서 선생님이 2023 9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시험지 분석 한번 1면, 2면, 3면, 4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면에는 왜 아무것도 없나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 1면은 정말 평이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경지에 올라가면은요, 1면을 풀면서 느낌이 와야 돼요. 아, 뒷면에서 어렵겠다. 그리고 선거 결과 분석 쉽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었던 1면 문제에서는요, 전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아껴서 많이 투자해서 20번 선거 결과 분석에 쏟아야 될 만큼 전략적인 문제들이었고요. 정말 평이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에서는요, 11번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선지 자체가 길고요. 상황과 선지를 여러분이 좀 연결시켜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11번에서 시간을 투자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면에서는요, 의외로 민법의 기본 원칙, 뭐 이게 킬러 문항이라는 의미도 되고 킬러 문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우리를 놀라게 했던 문제들 선생님이 추려온 건데, 민법의 기본 원칙. 와, 요거를 풀고 나서 정답이 2번이냐 4번이냐 왜 2번이냐 등등으로 확 갈렸었죠. 민법의 기본 원칙 원래 우리 지금까지는 1면에 있었던 문제들처럼 전략적인 문제였죠. 빠르게 풀고 지나가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특수불법행위와 연결지어서 다소 난도가 올라갔습니다. 약간 난도가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체감할 때에는 이거 많이 헷갈린다. 이게 어떤 게 답일지 모르겠다. 라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뭐 13번 같은 문제는요,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출됐던 내용들 중에 민법과 형법을 아예 평가원 단위의 시험에서 비교한 문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전무했었죠. 근데 아예 민법과 형법이라는 것 자체를 비교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제는 정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물론 평이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디귿이 조금 헷갈리긴 했지. 니은 리을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요게 좀 헷갈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이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내 마음속에 좀 이건 안 나오겠지라고 했던 게 돌아와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에게 시그널로 보내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4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면의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였는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금 공부를 했으면요,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어렵지 않았지만 20번 선거 결과 분석 어려웠죠. 어렵다기보다 조금 더 정확한 워딩으로는요, 시간이 오래 걸렸죠.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정말 통계적으로 평가원에서 냈었던 선거 결과 분석 문제 치고는 많이 난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그 이유는 해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6월 모평에 비해서는 선거 결과 분석이 조금 난도가 높았던 이유는 2인 공천 때문에, 공천 방식 때문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선거 결과 분석 어느 정도 되어 있다, 2인 공천 딱 보자마자 올 게 왔구나 싶었던 수험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킬러 문항은 12번, 20번입니다. 20번의 경우는 뭐 선거 결과 분석이기 때문에 12번의 경우 앞에서 말했던 민법의 기본 원칙이었죠. 지금까지 어렵지 않게 출제됐던 민법의 기본 원칙이 이렇게도 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10번 같은 문제, 가족관계화법 이쪽에서도 개념의 빈틈이 되었다면 충분히 수험생들에게 선지 하나하나가 킬러 문항이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흔들리지 맙시다. 지금 8월 31일입니다. 9월 모의평가가 8월 31일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석도 있고 수시 원서 접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 날짜에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재학생이라면은 한참 정신 없을 때예요. 그리고 N수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능 원서 접수 시즌과 딱 맞물렸죠. 그리고 재학생이라면은 수시 원서 접수 시즌과 맞물렸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물려서 흔들리기 너무 딱 좋아요. 하지만 이때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점수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점수가 잘 나왔건 그렇지 못했건 어쨌거나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이번 9월 모평 푸시면서 혹시나 어렵지 않았는데 선지 하나가 날 너무 헷갈리겠다, 정말 하다 안 돼서 내가 속어법으로 풀었다 라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넘어가지 마세요. 개념의 빈틈이거든요. 언젠간 돌아옵니다. 이 빈틈
계속 채워나가주세요. 자, 우리 수능시험 당일에 내가 만나는 문제는요, 누구나 처음 접하는 유형과 사례입니다. 우리 뭐 민법과 형법의 비교처럼 이걸 비교할 거라고는 사실 섣불리 예상하지 못해요. 누구나 다 처음 만나는 유형과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어떤 거든 생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 구모 때 힘들었던 마음,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남아있는 수능까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정치화법 1등급이 더욱더 밝은 빛으로 반짝일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9월 모의평가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로 해설로 넘어가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서 만나요. 안녕.